하면서도 이제 그 북한에 있는 고구려 유물도 와서 전시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하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 전나름대로의 이제 관장으로서 생각도 있고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되도록이면 이 관람자들의 의견을 많이 묻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전시실을 계속 다니죠, 매일. 다니면서 관람객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또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또 그 사람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저는 손님을 만나도 밖에서는 안 만나고 항상 박물관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점심을 한다 그래도 그 박물관에 모여서 점심 먹고 또 특별전 보시라고 그러고 보고 나서 밥 먹으면서 그 오늘 본 느낌, 네.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좋은지 그렇게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항상 진화를 해야 되니까요. 그 외국의 중앙박물관도 많이 가보셨죠? 그렇죠. 가령 뭐 루블 박물관이라든가 프랑스에 또 이렇게 스미소니안 같은 것도 가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큰 박물관에 비교해 볼 때 우리 박물관의 장점 또는 단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첫째는 우리 건축 규모로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6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건축 규모로. 규모가요. 네. 예. 근데 이제 규모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박물관은 이제 컬렉션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역시 이 프로그램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받쳐줘야 이제 그 박물관에 이제 순위가 매겨지는데 근데 결국은 그 객관적 기준은 뭘 갖고 하냐면 관람객 수로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갖춰줘야 관람객이 테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10위가 됐다는 것은 사실 대단하다고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부족한 게 뭐냐면 루브르나 브리티시나 뭐 메트로나 이런 데는 유물이 자기 나라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이집트, 중남미, 남태평양, 아프리카 세계에 게 다 있거든요. 네. 이제 근데 반해서 우리 유물들은 되게 한국 거 중심으로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다양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 남의 걸 약탈을 안 했다라고 그래서 크림 뮤지엄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런 게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대로 남의 그 문화를 알기를 또 알아야 되니까 네. 아시아 지역이나 또는 세계 다른 나라 지역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렇게 그 기획특별전 형식으로 그걸 이제 보완해 나가는 거고요. 네. 또 우리 장점을 하나 얘기한다면 다른 박물관들은 건물은 큰데 건물밖에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 박물관은 건물 주변에 그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뮤지엄 파크라고 합니다. 네. 석조울물 공원도 있고요. 네. 대개 이제 건물 안에 유물만 있는데 우리는 건물 밖에도 탑이라든지 부더라든지 성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정말로 박물관 건물 안에 안 들어와도 그 자체로서도 와서 보고 즐기고 쉴 수 있는 네. 그런 게 이제 우리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애칭을 지금 뮤지엄 파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외국에 우리가 약탈당한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프랑스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가 참 배신당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법한 사건도 하나 있었었고요. 어떻게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약탈된 문화재 좀 되돌려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약탈된 외국에 있는 문화재가 이제 한 10만 점이 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좀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나간 거와 네. 그렇지 않은.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환수받아야 될 거는 뭐냐면 공권력에 의해서 약탈된 거. 네. 이거는 이제 환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강화도의 외규장각도서. 네. 이제 그런 거는 또는 일본이 이 식민지 시대에 총독부가에서 가져간 거. 예. 이런 건 이제 공권력이 가져간 거거든요. 네. 이런 건 이제 분명히 이제 환수를 받도록 우리가 해야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누가 흘러서 들어갔다든지 또는 구입해서 갔다든지 막 그런 건 사실 우리가 환수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공권력에 의해서 불법 약탈된 것은 환수해야 되고 그냥 이렇게 구입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나간 거는 오히려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외국에 지금 각 박물관에 한국실이 많습니다. 한 네. 60여 개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데서 외국 사람들한테 잘 보여줄 수 있도록만 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박물관에 제가 의미를 좀 여쭤본다면은, 그러니까 말씀드려서 박물관이 이래서 필요한 것이고 국가의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 말씀해 주시면 어떤 내용의 답이 될까요? 첫째는 저걸 생각해 보세요. 장개석이 그 모택동한테 쫓겨가지고 후퇴를 했잖아요. 대만으로, 네. 타이완으로. 근데 지금 막 후퇴해서 살기도 바쁜데
그 중국의 고궁박물관 유물을 갖고 갔어요.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왜 가져갔느냐? 그 장개석은 영토는 뺏겼어도 그 고궁박물관 유물을 갖고 있어야 자기가 중국의 정통성이 갖고 된다. 이렇게 인식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6.25 때 1.4.5 때 이 유물을 다 부산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전세가 안 좋으니까 일부는 하와이까지도 옮겼어요. 네. 그럼 왜 그러냐? 그때 옮긴 게 우리 국립박물관의 유물하고 한국은행의 금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국가 정통성의 상징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전근대 사회에서 왕이 왕권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옥새. 네. 옥으로 만들어서 옥새고 국새라고 그러는데 이 근대 사회에서는 이 국보와 보물을 가지고 소장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보여주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국가 정통성의 상징이라고 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박물관을 그 나라의 가장 중심적인 데다가 이렇게 두고 그 북경도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크레므린 광장 앞에도 러시아도 그렇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메트로폴리탄도 보면 센트럴 파크 옆에 이렇게 있고 네. 그다음에 스미소니안도 워싱턴의 내셔널 몰에 있고 네. 이게 일종의 국가의 랜드마크자 일종의 마인드마크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그 많은 그 컬렉션 가운데 그 관장님께서 특히 애정이 많은 그 작품이라면 어떤 걸까요? 글쎄요, 뭐 그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관장님의 다른데 취향은요? 저는 뭐 전공이 삼국시대니까 네. 특히 역시 제일 좋아하는 건 고구려 고분벽화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렇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고구려 우리 문화의 특징과 어떤 사람은 애잔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면 아주 다채롭고요. 아주 뭐라고 할까요? 힘이 있고 역동적이에요. 예, 다이나믹하죠. 그렇죠. 예. 컬러풀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의 특징이 거기 있어요. 근데 이제 식민지 이런 거 겪으면서 우리 걸 이렇게 폄하하면서 뭐 네.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문화의 특징은 역시 그 역동성.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문화를 이렇게 다 이렇게 아우르는 융합성. 그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분벽화에 그런 게 남아 있어요. 예컨대 고구려 고분벽화는 고구려적 요소도 있고 중국적 요소도 있고 서역적 요소도 있고 북방적 요소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감축적으로 있기 때문에 특히 저는 이제 고구려 고분벽화를 역시 제일 선호하고요. 또 근데 이제 고구려 고분벽화는 지금 평양이나 이제 그 집안에 있고 그 모사도가 우리 박물관에 있습니다. 지금 네. 전시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역시 청자가 역시 그 일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우리 박물관에 있는 것 중에서 이 청자 중에서도 청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주전자라든지 뭐 항아리라든지 또는 사발이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놀라웠게도 고려 시대에 청자로 만든 기와를 얹은 그 팔각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